안녕하세요, 백기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취업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업에 대해 취업을 준비하는지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기업에 대해서 정해졌을 때 기업에 대한 동향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또 그 실사례를 가볍게 한번 들어드리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기업 동향 분석이란 시장 환경에 맞춰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들은 시장에 따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에비언 도플러가 얘기했던 변화의 속도를 1로 봤을 때 가장 기준을 기업에 두고 있죠. 기업의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그 기업조차도 사실 시장 환경에 맞춰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들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늘 시장 동향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변화들을 꾀하는데요. 당연히 취업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되지 못하겠죠. 두 번째는 기업이 현재와 미래에 필요로 하는 인재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이에 맞춰서 정확한 준비를 하는 모든 과정을 위해서 기업 동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 기업은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과거의 기업은요, 연 단위의 어떤 연간 사업 계획을 굉장히 중시를 했었습니다. 보통 이제 큰 대기업 같은 경우는 10월 전후에 보통 다음 해 연간 계획을 만들고요. 그 연간 계획에 맞춰서 분기, 월 이렇게 계획을 쪼개가면서 그 다음 해에 사업 계획을 만들고요. 보통 9월에서 10월 사이에 주요 경제 전망서나 경제연구소에서 또 그 다음 해에 대한 주요 시장 동향에 대해서도 발표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죠. 또 당연히 10년 이상의 장기 전략들도 많은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되 여기에 의존하기보다는 분기 단위, 심지어는 월 단위의 어떤 프로젝트까지도 굉장히 중시가 되는 정도로 예전에는 연간이나 장기 계획이 중요했다면 지금 이 순간 급변하게 변하는 시대에 맞추기 위해서 단기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업들이 인재를 원하는 경우를 보면 철저하게 현재 필요로 하는 개별 프로젝트냐 아니면 미래를 준비하는 거냐에 따라서 짧게는 수개월, 많게는 수년 동안 사람을 찾고 계약을 하는 형태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요, 인재에 대한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죠. 당장 필요한 프로젝트를, 당장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인재. 그래서 단기 프로젝트를 얼마나 빨리 바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따지기 때문에 현재 필요한 인재들은요, 대부분 경력직이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역량을 부여한 사람들을 바로 채용하는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공채 시장이 아니라 특채 혹은 컨설팅이나 헤드헌팅을 통해서 보통 인력을 채용하고요. 짧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2, 3년 정도의 단기 프로젝트를 일하는 인재들과 일을 하곤 하죠. 하지만 기업은 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5년 뒤, 10년 뒤, 3년, 5년, 10년, 많게는 30년까지도 미래를 생각을 하죠. 그런 측면에서는 미래에 필요한 인재가 필요한데요. 기업과 함께 장기 성장이 가능한 인재들을 찾는 것도 기업의 인재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현재 필요한 인재와 미래에 필요한 인재가 과연 같을까요? 최근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기업들은 현재 준비된 인재를 뽑는다. 맞습니다. 지금 당장 업무를 필요한다면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지금 학습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최적의 인재를 찾아서 투입하는 것들을 원한다면 미래의 인재는 어떨까요? 왜냐면 지금과 미래는 분명히 환경이 달라지고 기업의 사업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미래에 필요한 인재는 당연히 지금 필요한 인재들과 많은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포커싱을 두냐에 따라서 자신의 준비 사항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기업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내가 미래 인재에 어떤 포커싱을 두고 있다면 어떤 미래, 어떤 기업,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맞춰야만 지금 준비하는 것들을 통해서 향후에 기업과 함께 성장이 가능한 그런 시너지 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기업 동향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대표적으로 웹사이트를 방문하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강의 중에 굉장히 자주 언급하는 사례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한 친구가 파리바게뜨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겠다고 저에게 지원서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바로 그걸 보자마자 바로 회사 홈페이지를 검색을 했죠. 그리고 그 학생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파리바게뜨라는 이 이름이 회사명이라고 알고 있느냐?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지금은 제가 조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그 당시 웹사이트 하단, 즉 기업의 정보를 표기한欄에는 분명히 파리 크라상이라는 회사명이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기업 회사명도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자신의 회사 이름과 자신의 상품의 브랜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혼돈되는 학생을 과연 받으실까요? 그런 점에서
기업의 동향을 분석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은 공식적으로 표명 오픈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그런 채널, 대표적으로 홈페이지라고 하겠죠.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하단에 있는 회사명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우리는 모든 구직자들은요, 실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범주 안에 들어있죠. 그러다 보니까 광고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만났던 그 기업 상품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회사명이 다르다는 사실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꼼꼼하지 못하게 웹사이트를 찾아보지 않고 지원서를 쓰다 보면 상품이라든가 서비스 브랜드를 회사명과 잘못 착각해서 기재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당연히 이 원서를 읽는 입장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사항도 확인이 안 된다면 당연히 탈락일 테고요. 두 번째로는 회사의 대표가 누구냐에도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점에서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많은 것들을 확인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회사가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웹사이트를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식은요, 전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죠. 수많은 전문 서비스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기업의 정보라든가 인재 성향을 확인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전문적인 서비스를 사용하다 보면 문제점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 서비스의 장단점도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자, 전문 서비스의 장단점이라면 일단 시간을 단축하죠.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찾아보고 검색하고 정리하는 시간들을 많이 줄여준다는 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찾기 때문에요. 기업에 대한 성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찾아내고 리포팅이 되어 있고 읽기도 굉장히 편하겠죠. 단점은 대부분 유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아쉬운 게 있다면요. 유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안 쓰겠다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많은 취업 정보나 서비스들이 정부 지원 하에서 무료로 제공되다 보니까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무료가 나쁜 게 아니라 실제로 무료에 젖어서 유료로 구매를 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료 서비스를 안 써서 시간과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한정된 시간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구현하려면 여러분의 노력을 줄여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취업이라는 것도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되고 한정된 자원을 써야 되기 때문에, 물론 돈 역시도 중요한 자원입니다만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면 유료를 쓰서라도 시간을 좀 확보하는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런 전문가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현장 분석 조사라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업이 주로 상품을 파는 곳이라든가 주력 상품의 어떤 스토어라든가 이런 것들에 가서 파악을 하는 거죠. 대부분의 기업들은 웹사이트든 오프라인이든 뭔가 어떤 판매처가 있고 거기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업 본사의 어떤 여러 가지 특징도 있겠지만 판매처의 특징도 굉장히 많고, 신입사원들은 대체로 보면 그런 판매처에 대한 경험들이 굉장히 중시되기 때문에 보통 신입사원 기간 동안 그런 판매처에서 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본인이 일할 수 있는 곳일지도 모르는 곳에 가서 미리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 번 안도와 가보지 않은 곳보다는 가본 곳이 익숙하실 테고, 또 가본 곳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들을 사전에 학습함으로써 이력서라든가 면접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소비자 입장이 좀 더 강하죠. 기업에 들어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해 본 어떤 소비자로서의 느낌들이 들어와서 또 면접의 과정이나 이력서의 과정에서 도움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체크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외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신문기사라든가 책 같은 것들을 통해서 기업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기업에 대한 책이 흔한 경우는 아닌데요. 회장님들이나 기업의 경영자분들이 활약을 많이 하면서 자신의 경영 철학이라든가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이제 종종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회장님이라든가 최고 경영자의 의사결정이나 철학에 맞춰서 거의 모든 조직들이 세팅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학습을 하고 간다면 그만큼 유리한 고지를 점할 뿐더러 본인이 준비하는 많은 것들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고요. 신문기사 같은 경우는 곧이곧대로 믿는 것보다는 일단 부족했던 정보들을 좀 더 빨리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기업이 미디어를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기업 내부에서 어떤 부분들을 부각시키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신문기사라든가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겠지만 저라면 인맥이나 지인을 활용하는 것도 좀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그 기업 출신의 어떤 누군가를 학연, 지연, 혈연을 통해서 만난다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기업의 세부적인 정보들을 보안사항이 많기 때문에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정보들을 파악함으로써 또
지면이라든가 검색을 통해서 얻지 못하는 생생한 어떤 몸으로 느꼈던 경험들을 전달받음으로써 기업에 대한 동향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SNS 같은 걸 좀 많이 활용하신다면 좀 쉽게 그 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을 컨택할 수 있고, 또 온라인으로 가벼운 질문 정도로도 받아주시는 좋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을 충분히 그분들에게 전파해서 많은 정보들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가 퍼지다 보면 아무래도 정보를 주는 사람 입장에는 불편하니까 여러분 구직자분들이 커피를 산다거나 밥을 사면서 그러한 도움에 대한 감사를 좀 전해보시는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기업을 가보는 건 될까요? 당연히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대기업 같은 경우는 홍보 채널을, 홍보실을 통해서 기업의 어떤 홍보 과정의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한번 간다거나 기업의 홍보관을 방문해서 그 기업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현재 사무실에 있는 한 모 대학 안에는요, 그 대학을 설립한 분의 어떤 여러 가지들이 담겨 있는데요. 기업의 경영 이념, 발전 상황들을 학교 전시실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그 기업이 아닌 과거에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 기업의 토대라든가 정신적 철학의 근원들을 그런 어떤 전시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좀 더 적합성, 그리고 여러분도 그 기업에 대해서 적합한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물을 수 있는 부서라든가 담당자를 안다면 그분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답변을 청해보는 것도 좋은 방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업 탐방 시에 필수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기업의 인재상이나 매출, 이념, 계열사, 생산 품목 정도는 좀 알고 가면 좋은데요. 왜냐하면 알면 알수록 그만큼 질문할 거리도 많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모르고 가는 것보다는 좀 알고 가시는 게 전체적으로 그 방문에 대한 효과를 많이 얻을 수가 있고요. 기왕이면 채용 프로세스 같은 것들도 좀 미리 체크하고 가셔서 그 프로세스에서 궁금했다거나 아니면 이메일에 담겨있는 히든 컨디션에 대해서 확인을 좀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직무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을 좀 가지고 가서 실제 그 직무가 그런 일을 하는 곳이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대학에 들어가서 전공을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놀랐던 게 제가 서류상으로 봤던 전공과 실제 제가 학교를 다니며 느끼는 전공에는 분명히 차이가 존재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들어갈 때는 행복했지만 일하는 동안 그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결국 짧은 시간만 다니다가 그만두는 폐해도 존재하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회사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 탐방 시에 인터뷰해보면 좋은 내용들이 이런 거죠. 주로 담당하는 업무가 무엇이고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이나 조건이 무엇이며 혹시 그분들이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본인들 환경은 달라졌겠지만 취업할 때 어떤 것들이 도움됐는지를 좀 물어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보면 좋은데, 여기서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보통 탐방을 할 때 한 명만 가는 경우가 아니라 여러 명이 가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중복된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한 사람만 질문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질문을 나눠서 서로가 좀 나눠서 질문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한정된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기업 홍보 담당자의 입장을 좀 고려하셔서 중요하거나 굉장히 확인하고 싶은 내용들 위주로 질문을 하신다면 짧은 방문이지만 많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터뷰들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나의 소감들을 정리한다면 또 가볍게 생각을 하면 자기소개서나 나만의 훌륭한 포트폴리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한 회사의 예시를 들고 제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텔레콤에 대한 기업 분석 예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 자료들은 온라인에서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트 정보를 활용하라, DART라고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한마디로 기업이 공식적으로 자신 회사에 대해서 소개하는 어떤 그런 정보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시면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정보들이 나옵니다. 자, 이 정보가 중요한 이유는 보통 대부분의 기업, 특히 상장된 기업 같은 경우는요, 전자공시라는 제도를 보통 거쳐서 회사에 여러 가지 소식을 알리게 되는데 이 전자공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 정보나 올린다거나 과장, 축소, 왜곡을 가능하면 하지 않는 어떤 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이고 검증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들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사업 포트폴리오나 성장성, 리스크, 사업 전반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회사에 대해 좀 알고 오는 사람하고 모르고 오는 사람은 당연히 면접이라든가 서로 평가에서 차이가 좀 날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SK텔레콤 같은 회사에 들어간다면 이런 공식 시스템을 통해서 회사에 대한 정확 정보를 알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접속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 기업 정보를 넣다거나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K텔레콤 한번 넣어볼까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자료가 나오죠. 뭐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 투자 설명서 등등이 나오는데, 아니 취업하는데 굳이 이런 걸 알아야 되나요? 저는 거꾸로 모를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이미 공개된 정보인데요. 정말 알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책을 공부해야 되고 입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합니까? 근데 여기 있는 문서들은요, 지금 여러분이 다녀야 될 수도 있는 그 회사의 생생한 정보들이거든요. 물론 회사를 다니면서 전자공개 시스템 한번 들어가 보지 않는 직원들도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이 좀 더 회사를 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중요한 게 이런 보고서에 담긴 수치들이고 그 수치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직급에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내가 15년 뒤, 20년 뒤를 생각하며 내가 임원이 된다면 이런 보고서들의 주체가 돼서 책임을 지고 구현을 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반기라든가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기업의 여러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시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보시면은 그 회사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요 연결된 회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그룹이라고 표현하죠. SK도 그룹이고 뭐 LG도 그룹이고 삼성도 그룹인데 그룹 안에서 큰 회사들은 또 수많은 기업들과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자회사를 두기도 하고 여러 개의 협력회사라든가 주식으로 연결된 회사들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많은데 SK텔레콤 역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 특히 회사가 크기 때문에 분사가 되거나 그 다음에 많은 제휴 협력을 통해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지분 참여도 많이 하겠죠. 그런 점에서는 보통 SK텔레콤에 들어가서 이런 회사에 파견을 가거나 근무를 하기도 하고요. 어쩌면 그 회사들 중에 또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가 있다면 나는 비록 SK텔레콤에 참여 목표를 가졌지만 그런 자회사에 뛰어난 회사에 들어가서 역으로 그 회사를 통해서 SK텔레콤으로 승진 발령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취업 전략 측면에서는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을 좀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분명히 큰 회사는요,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같은 일을 할지라도 수많은 자회사마다 업무하는 스타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내가 적합한 회사에 들어가서 영향을 발휘한다면 그런 고민들이 좀 많이 덜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업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을 체크하고 규모를 체크하다 보면 내가 다녀야 될 회사가 앞으로 어떤 고민들을 할지를 좀 엿볼 수가 있는데 수많은 경쟁 기업이 있고 그 경쟁 기업 안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과정에서 인재를 찾고 있기 때문에요. 분명히 경쟁사보다는 다르거나 뛰어난 무언가를 찾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경쟁사들과 비교를 할 수가 있다면 그런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이 회사에서 내가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면이 무엇이고 또 역으로 나는 또 이 회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충분히 살펴본다면 이런 비교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취업 전략이라든가 장기적인 커리어 로드맵에 많은 영향을 끼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정말 이거 확인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전자공개 시스템도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관심 있는 기업이라면 딱 한 주만 한번 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주가 된다는 것은 그 회사를 소유한다는 면이거든요. 물론 내가 한 주를 산다고 해서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약하겠지만 수백만이든 수천만 주의 한 주를 수여함으로써 결국은 그 회사의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또 주주가 되면 주주에게만 또 공개되는 많은 정보나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회사의 주주가 먼저 되어보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께 권해보고 싶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확인하는 게 뭐냐면요. 그 기업이 들어갔을 때 현재 우리는 눈에 보이는 회사들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 회사가 현재 이 사업이 아닌 다음 사업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좀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면 신입사원이라면 들어가서 최소한 3에서 7년 뒤에 만나는 그 환경이 진짜 환경인데 그런 부분에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를 살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 거의 성숙기 사업은 무엇인가? 이걸 뭐냐면 지금 눈에는 보이지만 앞으로는 줄거나 사라질 사업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또 역으로 새로운 신성장 동력, 신사업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내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더 준비해야 될지 비록 공식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기업의 성장 로드맵상으로 필요한 인재들에 대한 스펙이 있는데 그 스펙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면 당연히
면접이나 이력서 체크할 때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당연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연히 기본적인 서류들은 잘 쓰셔야 되고요. 그런 서류들을 쓰는 과정에서 부연적으로 체크하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그런 정보들 때문에 앞에 있는 미흡함들을 좀 커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고려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홈페이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CEO 인사말 같은 거나 비전을 보면 그 회사의 장기적인 것들을 좀 약간 러프한 언어긴 하지만 그 회사의 어떤 장기적인 철학이라든가 비전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주요 100개 기업 들어가 보면 대부분의 기업은 CEO의 경영 철학, 비전, 인재상 등을 전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당장 취업할 때는 티가 나진 않지만 2년 전, 3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준비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살짝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hom페이지를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텔레콤 역시 들어가 보면 CEO 인사말이라든가 사업 소개, 회사 소개 연역까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그 회사의 여러 가지들을 알 수가 있는데 SK텔레콤을 확인해 보니까 초시대라고 하네요. 이제 여러분 초 같은 뭔가 초가 왔다, 넘어섰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어떤 산업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보다 더 과격한 변화를 요구할 것이고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지금 무난한 인재 정도로 기업들이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마 그런 것들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경영자라면 어떤 인재를 뽑을까요? 그런 초격차 시대에 정말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인재들을 찾지 않을까요? 그래서 CEO 말을 보니까 이런 키워드가 나오네요. 고객, 인공지능, 5G. 이제 5G 다음에 6G도 나오겠죠? 이런 단어들이 CEO 분께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과정에서도 이런 관심 단어들을 많이 쓰면서 좀 더 기업에 부합되는 인재라는 것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갖는다면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들을 좀 정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기업 동향 분석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제가 보기에 이 기업 동향 분석은요,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회사에 대한 나의 관심을 얼마나 보여주는가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키워드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회사를 한번 검색해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하나 클릭해보고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보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각종 공개된 정보를 살펴보고 전년도 회계 데이터를 살펴봄으로써 내가 이 회사의 구성원이라면, 내가 R&D 부서라면, 내가 마케팅 부서라면 내년에 어떻게 할까를 거의 똑같지는 않겠지만 유사한 정보 위에서 구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업의 면접에 갈 때 왜 떨린다고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정보의 격차거든요. 그 회사만큼 내가 많이 알고 있다면 절대 떨리지 않을 거고요. 가끔은 면접관보다도 회사에 대한 많은 공개된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는 면접자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 내면에 자신감이 생기고 면접자들도 그 질문을 받을 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 면접에 대한 멘트들을 만들어서 연습하시기보다는 정말 관심 있는 사를 많이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우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를 보다가 만화 주제가를 그냥 다 외워버리는 것처럼 여러분도 내가 좋아하는 회사, 내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있다면 기업의 동향에 대해서 꾸준히 살펴보는, 즉 일정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살펴보다 보면 좀 지나서는 기업이 앞으로 이렇게 가겠구나라는 그런 동향, 미래 예측까지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관심을 여러분의 페이퍼에 국한시키지 마시고 여러분의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검색하고 찾아보고 지켜보고 관찰함으로써 기업을 정말 잘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예비 도전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예비 인재임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